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주제는 어쩌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에 가까운 역사적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어떤 잣대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주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소크라테스가 던진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또 무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상상, 그런 가상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끊임없는 전쟁과 점령, 그리고 대량학살로 얼룩졌던 20세기의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서 이 엄청난 역사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 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이라는 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제 위기 속에서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에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철학은 정작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대적 배경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6년 동안 이어진 일제강점기.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곧 만나볼 인물들이 살고 또 고뇌해야만 했던 시대적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요한 단어가 바로 친일파입니다. 이 단어, 사실 협력자라는 번역만으로는 그 무게를 다 담아내기 어려운데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거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같은 뜻으로 쓰일 만큼 아주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게 딱 잘라서 저항한 애국자, 협력한 매국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가 프리몰 레비가 말한 바로 그 회색지대였던 거죠.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 회색지대를 온몸으로 통과해야 했던 4명의 작가,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 4명의 작가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선택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결국 모두 비극적인 끝을 맞이했죠. 오늘은 이 중에서 2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딜레마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광수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근대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체제를 옹호하는 가장 앞장선 이론가 중 한 명이었어요.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이 엄청난 모순,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은 임하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전향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향이 뭐냐면 당시 사상범들이 앞닥에 못 이겨서 자신의 신념을 바꾸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였어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표주자였던 그도 결국 일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런 복잡한 행보는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개개인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넓은 철학적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새로운 틀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그럼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이들의 선택을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너그럽게 용서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 분석이 제안하는 하나의 해법을 같이 살펴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동정과 인지적 공감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정은 말 그대로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걸 나도 똑같이 느끼게 되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쉽죠. 하지만 인지적 공감은 달라요.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성적으로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그 사람의 신발을 똑같이 신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 바로 옆에 서서 그가 처한 상황을 함께 생각해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확대된 심성이라는 개념과도 통하는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협력의 딜레마는요, 절대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현실이죠. 러시아 협력자들이 있는 우크라이나, 협력자라는 말이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점령이나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침에 일어나 협력자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 유혹은 강압이라기보다는 서서히 스며든다. 어쩌면 협력이라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